의약품은 요양병원에선 비용일 뿐 요즘같이 힘든 시기에는 메디공구 저가 의약품으로 응답하라. 기존가보다 최대 60% 이상 저렴하여 요양병원 경영에 숨통이 트인다. 메디공구 저가 의약품. 여러분,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 강의 이제 마지막 10차십니다. 결과 영역인데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지가 않기 때문에 좀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고, 장기 입원 환자 분들인데 이제 딱 그 일시가 나왔어요. 일시가 아니라 그 일수가 나왔고, 그리고 지역사회 복귀율. 요거는 계속 나오는 평가 항목인데요. 요번에 어떤지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표명 자체도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 입원 환자에 대한 영역인데, 평가 대상 기간 중에, 기간 동안에 요렇게 181일을 넘어선 환자거든요. 그런데 이 입원한 환자들 중에서예요. 분모가 우리 환자분들 중에서, 이 분들 중에서 181일을 넘긴 환자분들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장기 입원 환자라고 하는 거죠. 장기적으로 입원하고 있다. 그쵸? 여러분들 그 한 달에 30일, 31일 뭐 이렇게 되잖아요. 뭐 2월 빼고 뭐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거의 반년 동안, 반년 가까이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장기 입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단어를 쓰는 건데, 자, 일단은 세부 기준으로 봤을 때 정액 수가, 입원료 상정 기준에 따라서 이게 증빙이 돼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181일 따지는 거고, 그런데 의료 최고도라든가 의료 고도 환자 또는 중도 환자는 빼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181일을 점검을 해야지, 아니 장기 입원으로 간 거의 데이터 값에서 우리가 의미 있는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장기 입원 환자분율이 또 왜 중요하냐면 여기 뒤에서 할 지역사회 복귀율과 좀 맞닿아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그냥 요양병원 하면 보통 이제 뭐 그 중증도가 높거나 아니면 노화가 많이 진행돼서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거나 그런 분들이 주로 그 대상자 환자분들로 입원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양병원에서 요양하는 의미, 그래서 이름도 요양병원. 자, 그래서 아무래도 장기 입원 환자가 많다 보니까 이 한 번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시면 뭔가 지역사회나 가정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크게 많지 않다라고 해서 이 요양병원에 계속 계시는 것보다 이 뒤에 나와 있는 요것과 같이 설명드리는 이유가 이제 지역사회 복귀율을 높이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 장기 입원 환자분들에 대해서 그 어느 정도인지 퍼센테이지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 복귀를 하기 위해서 이제 사실 요양을 하는 거고 재활을 하는 거는 맞지만 이제 거기에서 뭐 이제 요양병원에 입원하시면 돌아가시는 그런 이미지가 아닌 충분히 요양을 하시고 복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는 거거든요. 이런 항목들은. 자, 보시면 평가 대상 기간 동안의 지역사회 복귀율은, 여러분 지역사회라고 하면 되게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야말로 우리 집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지역사회잖아요. 우리 동네를 말하는 거예요. 그 지역사회, 내가 있는 지정학적 구간을 말하는 건데, 이제 거기에서 중요한 게 태어난 환자 중에서 알아보는 거죠. 그런데 이 태어난 환자 중에서 중요한 단어가 자택, 시설. 그러니까 또 다른 요양병원에 또 간다라고 하면 사실 의미가 없는 거고요. 자, 시설, 요 둘 중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따지는 건데, 지금 여기서 설명드리는 거랑 똑같아요. 분모는 평가 대상 기간 동안에 퇴원한 분들인데, 그 퇴원한 분들이 보통 어떻게 하냐면요, 여러분. 퇴원을 해서 다른 요양병원으로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무슨 예를 들어 상급 종합병원이라고 하면요,
상급 종합병원에서 요양병원으로 가거나 아니면 다른 종합병원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이런 항목이 있었다면 거기서 제외가 되는 건데, 보통 이제 자택이나 이제 그 지역사회 내에 있는 시설로 가면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상급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만약에 그러면. 근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퇴원한 환자가 다른 요양병원으로 가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의미냐면, 자택이나 시설로 간다는 자체가 회복이 됐다는 거. 그리고 더 중증도가 좋아졌다는 거. 중증에서 경증으로 왔다는 거. 그리고 일상생활이 어떻다? 어느 정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독려하기 위해서 이런 평가를 없앨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역사회 복귀율은 계속 지금 평가 항목에 남아 있는 거고. 메디공구 저가 의약품. 세부 기준을 보시죠. 자, 자택시설. 먼저 이거 보기 전에 여기 한번 볼게요. 퇴원 환자. 퇴원을 한 증빙 자료에 대한 거는 청구 명세서. 그런데 청구 명세서에서 뭐냐? 퇴원 외래 치료가 종결됐다. 그러니까 외래로 다시 올 필요가 없는 환자. 그리고 우리 병원에서 나간 분. 퇴원한 환자분. 요런 거가 청구 명세서에 남아있는 분들에 한해서 퇴원한 줄을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자택시설로 퇴원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자, 퇴원 후 30일 이내 퇴원일 포함인 거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여쭤보시는 분도 꽤 있어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퇴원 후 30일 이내. 그런데 30일 안에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내가 퇴원해서 2주 동안 요양기관에 입원한 적이 없어. 이거 한 게 아니야. 한 달 정도는 우리 지역사회 안에 시설이라든가 자택으로 가야지만 이 정도는 일상생활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를 이 요양병원에서 받았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서치했을 때 이런 것들이 남아있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제외 대상은 역시 의료 최고도, 의료 고도. 이 앞이랑 똑같은데 의료 중도 환자. 그리고 여러분 또 퇴원 후에 30일 이내에 사망한 분은 사실 뭐 자택이나 시설에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 제외하고 이제 이런 분들 제외한 나머지 분들 중에서 자택시설로 간 분들 이런 것들 왜 그러냐면 이게 되게 안 어렵거든요. 어렵지 않은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요런 거 있잖아요. 이 퇴원일을 포함하냐 안 하냐 또 이제 막상 넣었을 때 좀 데이터 값이 다르고 뭐 그래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요. 이거 어렵지 않은 거라서. 그래서 이러한 취지로 이런 것들을 알아보고자 해서 이제 평가 항목으로 계속 남아있다고 말씀도 드렸는데 이게 향후에도 계속 이제 적정성 평가에서 다른 기준은 업그레이드되고 변경되고 뭐 이렇게 될 건데 이런 것들은 사실 남아있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의료복지국가로 가는 데 있어서 1차 보건의료와 간호를 강화시키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게 보통 이런 요양병원, 급성기병원, 뭐 종합병원, 상급 종합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시키는 그런 분율보다 이렇게 지역사회로 복귀시키는 것들을 갖다가 더 많이 해야 우리가 만약에 무슨 건강적인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1차, 2차, 3차 의료기관 중에 1차 의료기관을 찾아가는 분들이 제일 경증 환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차 보건의료가 더 많이 발전하고 국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이게 말이 100세 시대지 아프지 않고 100세 시대를 정말 누리는 게 1차 보건의료가 이제 강화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 이용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의 취지까지 좀 설명을 드렸어요. 자, 우리 마지막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 이제 마지막 영역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강의가 길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포인트들은 각 차시마다 강의마다 있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좀 잘 들어주시길 바라고 여러분들의 성공 그리고 노력한 만큼
좋은 등급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요양기관, 요양병원 관계자분들을 위한 좋은 컨텐츠 많이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